네, 안녕하세요. 화공 중독자입니다. 어, 원래 이 부분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서 다룰까 하다가 지금 한 3단원쯤에서 미리 다루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마저 다루고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면 상태 방정식은 일단 우리가 매트리얼 밸런스와 에너지 밸런스를 기반으로 수식을 모델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 이동 현상, 그 다음에 뭐 연력학 이런 식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모델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러한 상태 방정식을 세울 때의 식들이 다 선형인 식들만 좀 다루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뭐 정유 공장 또는 뭐 석유화학 공장은 에 있는 공정은 대부분 비선형 모델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단은 예를 한번 보면은 먼저 우리가 증기압을 계산하는 안토니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기압이 자연로그의 지수함수의 형태로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또 저희 우리가 일반화학에서 배우는 반응 속도 상수식 아레니우스 상수도 보면 지금 온도에 대한 지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연력학에서 접하게 되실 상대 휘발도 공식 같은 경우도 지금 분수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대부분의 화학 공정은 이러한 비선형,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이미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선형의 형태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그냥 선형 방정식이 갖는 특징이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f의 x 플러스 y, 그러니까 선형함수가 갖는 특징, 얘가 이제 fx 플러스 fy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통이 아니라 선형함수는 뭐 1차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1차 함수의 특징이 이러한 어떤 더한 형태로 나타나는 입력값을 따로 나누어진 형태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게 첫 번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뭐 f의 ax가 이제 a의 fx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출력값의 배로 어떤 입력값을 배로, 같은 입력값을 배로 넣어주면은 그거에 비례한 출력값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뭐 결국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뭐 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 선형 함수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MV를 우리가 어떤 특정 MV에 대한 영향, 우리가 이제 공정의 입력 변수에는 MV와 외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MV와 외란을 분리해서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비선형의 형태로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외란과 MV를 분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MV도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선형 함수의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제어계를 설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우리가 전 시간부터 쭉 봐온 그 탱크에서 이제 예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전 시간까지 있었던 거에는 이렇게 펌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유량을 일정하게 보내주는 그런 개로 상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 펌프 없이 그냥 단순히 얘의 레벨만 가지고 탱크의 리퀴드를 빼주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펌프 없이 얘가 이제 탱크의 레벨에 의한 압력차로 유체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게 탱크의 레벨이 감소함에 따라서 압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왜냐면 압력이 이제 우리가 로우 GH잖아요. 그 정압이 압력 공식 로우 GH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높이가 떨어지면은 이 정압이 떨어져서 유체의 이송량 자체도 이 높이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매트리얼 밸런스 식으로 쭉 유도를 하면은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보내면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이 F가 이 나가는 유량 F가 탱크 수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형이 아닌 얘가 이제 그 제곱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얘가 선형성을 갖지 않는 비선형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 모델은 반드시 선형화를 시켜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형계의 가장 큰 특성인 그런 외부 변수들을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제어계를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선형계는 반드시 선형 방정식의 형태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거를 바꾸는 과정이 그걸 바꾸는 과정이 이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것인데요. 사실 좀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 테일러 급수 이것 때문에 테일러 급수를 뭐 전부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테일러 급수의 식의 형태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선형화를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선형인 함수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선형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테일러 급수의 정의가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점 A에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할 때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들을 계수로 한 다항식의 합으로 표현한 무한급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테일러 급수는 얘는 모든 지수함수, 분수함수, 이런 비선형 함수들을 이거를 1차 함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1차 함수. 이게 선형 함수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테일러 급수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면은 일단 테일러 급수는 이렇게 어떤 점 A에서 점 A, FA에서의 급수의 형태로 짜라락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테일러 급수의 정의인데 이렇게 급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1차항 이후로는 다 날려버리고 여기까지만 취해서 1차식으로 바꾸는 이것이 테일러 급수를 통한 선형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은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하면 1차항 이후로는 사실상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 의한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점 A, FA라는 점이 점에서 이 A, FA라는 점 인근에서의 거동을 좀 예측하고 해석하는데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 작은 영역에서는 사실상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지금 x0, fx0라는 점에서의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사실상 여기 이 높이의 차만큼 오차가 발생을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서 그냥 오차가 없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특히 화학 공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측기기들 자체의 오차도 존재를 합니다. 계측기기도 어쨌든 물리량을 측정해서 여러가지 변환 과정을 통해서 DCS든 아니면은 현장에 측정하는 계기든 값을 띄워주는 기기인데 그거 자체에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의 오차보다 여기 이 테일러 급수에 의해서 테일러 급수를 통한 선형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오차가 더 적으면은 계기 오차보다 이 값이 더 적으면은 사실상 오차가 없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공정의 운전원이든 엔지니어든
우리가 어떤 값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화면에 띄어진 DCS 모니터에 띄어진 그 유량이나 온도, 압력 이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오차가 계기 자체의 오차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아예 그냥 오차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형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 방정식 형태로 바꿔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테일러 굽스를 통한 이런 선형화는 그 공정 시뮬레이터의 계산 방식에도 좀 이러한 걸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뉴턴 랩선이라는 방식은 이런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이제 어느 특정 점을 잡아가지고 두 선을 계속 끄어가지고 답에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뭐 하이시스의 뭐 하이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방식도 뭐 약간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테일러 급수를 기반으로 한 연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비선형계는 이제 선형계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고, 그 선형계로 바꾸는 도구가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다. 테일러 급수에서 특정한 점 a,fa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식을 다항식의 합으로 전개를 하고, 그 다항식의 합들 중에서 1차항까지만을 우리가 취하고 나머지는 오차로 처리해서 그냥 소거해 버리는 식으로 선형화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편차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편차 변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선형화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라플라스 변환에서의 초기값을 모두 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 편차 변수라는 개념을 갖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보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액츄얼 값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넌 리니어 시스템에서의 넌 리니어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선형화를 시킨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점,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이 함수값, 이 값 간의 차이를 우리가 그 편차 변수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편차 변수로 정의를 하면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값이 0으로 되겠죠. 우리가 현재 값이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다고 하면 현재 값과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함수값, 이 값의 차이를 우리가 편차 변수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값이 0이 되니까 결국 이런 편차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공정이 입력 변수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변화량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상으로도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을 할 때 모든 초기값을 0으로 맞춰서 좀 하기 편리한 부분이 있고, 공정을 해석을 할 때도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의 기준값을 0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인풋에 대한 변화량이 어느 정도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우리가 편차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비선형계를 최종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고, 그 변형의 예시를 저희가 방금 봤던 그 탱크 모델링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펌프가 없는 상황에서의 그 탱크의 리퀴드 이송 방식, 그때의 식을 모델링을 해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펌프가 있을 때는 이 유량이 F로 일정했으나 이제 펌프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나가는 유량은 탱크의 높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영향에 대한 관계식은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를 해보면 높이의 탱크 수위의 제곱근의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디 이퀘이션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선형계라고 판단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비선형계를 선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테일러 급수의 형태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1차항의 식까지만 취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식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이 이제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을 결국 구하면 되는 거니까 f'A의 x-a 플러스 fa 이 식을 이걸 통해서 이제 비선형계의 식을 1차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과정이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1차식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1차식을 대입을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그 1차식을 이제 여기 비선형계에다 대입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루트가 있는 함수에서 다항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선형 모델로 바꿔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편차 변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액추얼 값을 갖는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 얘가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의 식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여기 뒤에 제로 첨자가 붙는 이 값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액추얼 값에서 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의 형태를 한번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써주신 다음에 이 1번과 2번식을 두 개를 빼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뺀 식의 형태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현재 값과 h0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값을 뺀 이 값을 h'이라 정의를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편차 변수라고 한다. 편차 변수. 그렇게 해서 편차 변수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런 식의 형태로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는 이 편차 변수로 나타낸 식으로 결국 계산을 하거든요. 변수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거쳐서 우리가 모델링한 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계산을 하기 전에 한번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접하시면 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 강의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흐름을 따라서 오시면은 이해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비선형계 같은 경우는 계산의 편의성, 그 다음에 그 본질적으로는 제역의 자체를 설계를 할 수 있냐 없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MV나 외란, 특히 MV에 따른 그런 공정의 영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MV의 변화에 따른 공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공정을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비선형계로 되면은 그런 부분들 자체를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계로 반드시 바꿔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선형계로 바꾸면은 그 스테디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한 변화량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편차 변수의 형태로 나타낸 식을 가지고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기 때문에 편차 변수로 바꿔주는 과정까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단원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정말 찐으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쭉 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